자,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20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? 그 전에 제가 지금 그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페이코인을 좀 보고 있는데 네. 우리가 하나. 말씀드렸을 때가 한 2,600원쯤 했어요. 네. 지금 4,200원이네요. 10분 만에 예, 거의 어떻게 해야 돼? 그 현혹되기는 굉장히 쉽죠. 주식 뭐 하려고 해? 이거나 네. 하지라고 충분히 이제 좀 그런 분들은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. 제가 지금 머리 쳐박고 계속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뭐 한 거래소에서만 지금 하루에 2조가 좀 거래됐고요. 2조. 네. 뭐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비트코인은 분명히 지금 근데 저렇게 과열되면 당국이 나서긴 할 텐데 나서긴 하겠죠. 규제한다고 또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. 뭐 하여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, 지금 이렇게 뭐 몇 초 단위 가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예. 그냥 다 적고 비트코인 중계나 할까요? 뭐 그러면 안 되죠. 예. 그러니까 밸류가 없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끼리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 10년 후에 2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더 결국에는 이제 위험성을 찾아가는 거죠. 말 끊어서 그렇지만 네,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달러 가치도 움직일 거고 네. 결국에는 그러면 이 가상화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. 받을 수 있죠.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.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. 네. 자, 네. 준비하러 갑시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준비하라도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뭐렇게 정의하셨나요? 네. 제목은 막장 속 카나리아입니다. 닭장 속 카나리아인 줄 알았어요. 막장입니다. 네. 카나리아는 원래 막장에 가서 이제 그렇죠.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배출되면은 이제 먼저 죽으니까 위험 신호를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기능 이렇게 네. 하면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그널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금리, 환율, 뭐 원자재 오늘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주식 시장에 더없이 이제 좋은 호재죠. 뭐 매년 뭐 한 2에서 3% 정도 꾸준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면 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금리가 확확 변하면서 속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속도는 늘 어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제 주요 원인이 뭐 인간의 좀 DNA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주가는 좀 소강 국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를 매크로 지표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는 이제 할인율을 높이면서 이제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고 고 PER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을 발목을 이렇게 옥죄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 환율도 올라가고 있으니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설 연휴 이후에 외국인 좀 사나 싶었는데 한 이틀 동안 외국인이 또 꼬라박아 됐잖아요. 네. 약간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자재 상승도 지금 쉽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뭐 말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유가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주가로 이렇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고 있지만 안타깝습니다만 그 이제 음식료 같은 업종에는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엇갈림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소 좀 소강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삼성전자 10만 원, 뭐 LG화학 100만 원 여기에 대한 기대, 뭐 현대차 30만 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조 대 초반의 거래 대금으로서는 모멘텀과 속도를 만들어내기 좀 버거운 이제 그런 수급이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타개할 방법은 다음 이제 2월 말이죠. 그 미국의 부양책에서 미국의 어떤 업종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우리 쪽에 어떤 낙수 효과를 주는가 이거밖에는 단기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한 소강 국면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막장 속 카나리아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보여주는 거기에 좀 이렇게 얹혀가는 이제 그런 매매 정도가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매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네. 그래서 그럼 뭐 기업들은 어떻게 뭐 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금리 상승으로 이제 꿈틀대고 있는 이제 삼성 보험주,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눈에 들어오고요. 롯데케미칼도 좋아 보입니다. 뭐 지금 뭐 가격
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가격 인상된 거에 비하면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아 보이고요. 좀 네. CJ 제일제당과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음식료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 전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내 종목들이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.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라면 업계, 특히 네. 이제 오뚜기나 농심 이런 쪽은 가격 인상 지금 소맥 가격 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제의 그 이제 파뮤 그런 이제 식용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라면 가격을 못 올리게 좀 이렇게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네, 뭐 물가 그렇죠. 관리라는 한 차원이겠죠. 10% 정도 가격 인상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물러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뚜기나 또 농심 같은 종목이 이제 이렇게 그 상승세가 좀 꺾였는데 제가 네. 보기에는 그래도 이 가격 인상되는 거를 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나온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좀 모멘텀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삼성생명 그러니까 이제 뭐 종목을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업종으로 보시는 게 좋죠. 그러니까 보험 업종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금융 쪽 지금 탈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화학주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 가격 전가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유가 상승에 좀 비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오늘 한국가스공사 한번 뭐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공사로 좀 압축. 네. 네. 자, 지금 시장은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을 포기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페이코인. 되니까. 다날 상한가 잔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. 네, 그러네요. 네. 참, 뭐 가스공사하고 뭐 그냥 다날 잠깐 갔다 갈까요? 네네. 그만 보세요 그거. 아, 근데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1,000원 이상 빠졌어요.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요 이게 뭐 그냥 그 야바위판처럼 되면 안 되죠.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입니다. 투기는 하여튼 그래요. 네. 도박일 뿐이고. 자, 이제 또 관심 기업 리스트 상위 알아보고요. 또 리포트 나온 거 들어보겠습니다.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. 네, 다시 개장 준비 더 들어가겠습니다. 정현민 차장님이 두 번째 개장 준비 포인트. 네. 그 뭐 삼성전자 정전 사태가 어제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좀 나비 효과처럼 뭐 이제 반도체 뭐가 부족해지고 뭐 자동차에 영향을 주고 뭐 대만 증시가 폭등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영향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.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좀 고민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 좀 이렇게 이슈화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10나노 밑에 비메모리 생산 기지에 있어서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이제 10나노 때도 좀 50%가 좀 넘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네. 뭐 5나노, 3나노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과연 삼성전자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정밀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8개의 공정으로 나뉘는데 그 공정이 끝날 때마다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최종 검사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뭐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뜹니다. 근데 네. 이제 거기에 어떤 회사가 이제 핵심이고 어떤 회사가 좀 매출액이 크고 앞으로도 삼성과 함께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 분류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.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 검사 장비가 여러 개가 필요 없죠. 다만 이제 소모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이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켓 업체로 볼 수 있는 ISC랑 TSE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테스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비메모리는 좀 다르죠. 비메모리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처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준 사람들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또 테스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품종 자체는 좀 많아집니다만 생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집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리노공업, 뭐 고영 이런 종목들이 이제
좀 부각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인텍 플러스까지도 좀 이제 테스터의 어떤 수요 그리고 또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SMC까지도 지금 이제 같이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의 확장성이 커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쪽까지로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테스터들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영 같은 종목이 최근 들어서 강세가 나오고 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은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조정기 같은 경우에 또 신규로 좀 매수를 좀 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압축을 해서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약간 테스터 쪽이 조금 더 최근에 어떤 수요의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리노공업과 고영 같은 종목이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뭐 여러 차례 또 공약주로도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니까 또 조정도 예쁘게 받았어요. 네. 이제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저 리스트 중에 압축은 있습니까? 리노공업과 고영 말씀드리겠습니다. 리노공업, 고영 네. 이렇게 좀 압축을 좀 여기 좀 해보시고.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검사 장비 업체들인데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쪽 그리고 뭐 자동차나 그 다른 이제 전자 장비까지도 확장성이 가장 좋은 두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리노공업과 고영 이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 연관성이 공약주하고도 매칭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공약주 네. 그럼 갈까요? 바로 갈까요? 네. 아껴놨었는데 오늘 꺼냅니다. 개장하고 할까요? 지금 네 하죠. 맘대로. 지금 하죠. 네, 오늘 공약주는 원방테크라는 종목입니다. 원방테크 네. 몇 번 언급하셨던 네. 기업 같아요. 네, 그죠? 오늘 공약주로는 언급을 처음 드리는 것 같고 이제 지나가는 우리가 이제 뭐 넙치 광어 도다리 할 때 그치, 그때 그치. 이제 네. 한번 끼워놨던 바닥에 그런, 붙어버려 네, 있는 그런 시세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. 일단 뭘 하는 기업이냐라고 보면 이제 반도체,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클린룸, 드라이룸 그리고 이제 뭐 음압 병상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코로나와 또 연결되는. 제조 환경 조성 전문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9월달에 54,300원의 공모가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했어요. 한 네. 3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반도체를 끼고 있고 2차 전지를 끼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. 근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고객사로는 뭐 삼성전자 또 삼성 디스플레이, SK 하이닉스 또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클린룸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외부 환경 결정 모듈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고 예방 또 공기 단축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드라이룸 2차 전지는 또 드라이룸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전해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설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야 됩니다. 네. 뭐 습도에 굉장히 좀 취약한 이제 그런 화학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그런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습도 조절 또 온도 조절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좀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기타 뭐 교량 건설 또 바이오용 클린룸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여 현상이 나올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2,200억 정도예요. 근데 작년 기준의 영업이익은 200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럼 뭐 이렇게 비싸다고 보기엔 어렵죠. 올해는 드라이룸에 대한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온다면 뭐 여기에서만 1,500억 이상의 매출을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을 좀 더해 본다면 제가 볼 때 뭐 30에서 50% 이상의 좀 성장이 나오고 30%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그런 상황이고요.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아무리 못해도 이 공모가 이상은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어제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추세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한번 좀 강한 흐름을 좀 예상 그리고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호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. 자본금 21억,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 420만 주밖에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러면 뭔가를 또 할 가능성이 네, 있죠.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 유통 주식이 없으니까 유통을 늘리려면 뭐 대부분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유무상 증자인데 네.
무승률 할 가능성이 매우 네. 높겠네요. 네, 네, 그렇죠. 발음이 꼬이죠. 자, 원방 테크 내용 지금 화면 정리 나가고 있으니까 보셨죠? 네. 자,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또 개장 후에 다시 시세 흐름 보도록 하죠.